서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는 우리가 봤을 때는 시골이라고 분류를 해요. 지역상으로 베트남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 지역도 여전히 시골이라고 말은 해요. 이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지만 이제 경기도는 조금 발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베트남의 경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옛날 지금 제가 초반에만 말했던 시골 하는 그 기준이 지금 경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좀 얘기가 달라요. 일단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 지금 베트남의 경기도 뭐 건터를 도시라고 친다면 건터의 경기도를 예를 든다면 이제는 네일도 조금 잘하고 얼굴도 메이크업도 조금 잘하시는 분들, 특히 한국식으로 좀 그러니까 세련되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시골 깡시골 말고요. 경기도급 시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급 시골에서는 이제는 10명씩 5명씩 모여서 네일 수업을 하는 친구들도 많아졌고요. 자기들끼리도. 뭐 물론 이제 그 중심에는 뭐 호치민에서 네일을 배우다가 이제 거기서 일을 배우고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내 동네 조그만 내 시골 동네에다가 조그맣게 차려서 그냥 내가 먹고 살기만 하면서 이렇게 하자라는 친구들이 아마 내려온다고 저는 이건 상상이에요. 우리 한국이랑 똑같을 테니까요. 미국도 그럴 거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호치민에서 네일을 배우는 친구들, 메이크업을 배우는 친구들이 지금 경기도권 시골 정도에는 내려와서 그 동네에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촌티나는 그런 신부들을 모아가지고 메이크업도 가르치고 네일도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올라갔어요. 그게 일단 대답이 됐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리고 마담하고도 관계가 중요해요. 마담도 막 불법 저지르고 그 불법 다 하고 뭐 이런 업체 다 알아요. 그런 데는 그냥 막 보내요. 막 보내요. 그냥 막. 근데 이제 굳이 저라고 말하긴 좀 낯뜨겁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마담들이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 오히려 보내면서도 다 우려되는, 왜냐면 자기들도 시간 낭비하기가 싫잖아요. 자기들도 시간 낭비하기 싫어요. 괜히 보냈다가 화상 연결하고 다 했는데 거기서 빠그러져 봐. 그러면은 시간 낭비잖아요, 본인들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다 미리 얘기를 해요. 이 친구는 어떻고 저쩌고, 이 친구 뭐가 걱정되는데, 이 친구는 뭐 엄마가 돈을 밝혀요. 뭐 이런 것까지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마담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죠. 왜냐면 제 성격이 하도 조금, 그러니까. 성격은 좋습니다. 근데 일적으로, 제 기본 성격은 착해요. 근데 일적으로는 상당히 좀 까칠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시골이지만 이제 시골의 범위가 좀 좁아졌어요. 베트남도. 그래서 좀 경기도권 시골에서는 네일도 잘하는 친구도 이제 많이 있고요. 얼굴 메이크업 하는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잘하는 친구도. 그리고 왁구 되는 친구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마담당 한두 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 본다면, 뭐, 4명이라 그러면 한 3, 4명은 있겠죠, 한 달에. 그죠? 그렇게 대답을 드릴 수가 있고요. 와꾸가 정말 괜찮은 신부들은요, 베트남 부자들하고 결혼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머리도 좀 똘똘해야겠죠. 머리도 좀 똘똘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아무리 베트남 남자들도 얼굴 본다지만 집안이라는 게 있어요. 백마탄 왕자, 그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드라마도 봉투 탁 던지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러잖아요. 어느 정도 와꾸는 돼야 돼요. 집안이나 이런 게. 부자랑 결혼을 하려면, 그래도 여자가 12학년은 예를 들면 나와야 된다랄까? 아니면 집이 너무 막 찢어지게 가난해서 지금은 이제 푸세식은 베트남도 거의 없어요, 시골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집에 막 푸세식 변기가 아직도 있고, 응? 여자는 뭐 예를 들면 중학교 중퇴고 뭐 이래버리면 아무리 이뻐도 그 부자들하고 결혼하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자, 그 사진하고 실제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제 신부를 예를 들게요. 제 신부 같은 경우는 제 와이프죠. 자, 제 눈에는 이뻐요. 제 눈은 이쁜데, 자, 이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여기 아랫니빨이 하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하고 웃으면 정말 이뻐요, 제 눈에는.
근데 자세히 만나서 들여다보면 여기 이빨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해줄 거예요, 제 돈으로. 자, 근데 부자를 만나려면 이 이빨을 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 넣어야 만나죠. 같은 베트남 사람이면 매일 만나잖아요. 우리처럼 화상으로 땡, 현지마선에서 살짝 이렇게 입 가리면서 웃으면서 안 들킬 수 있는 그런 하이가 아니에요. 화상으로도 이건 안 들킬 수가 있고요. 여기 하나가 왔어요. 그럼 화상으로도 안 들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마선에서도 안 들킬 수 있어요. 잘 웃으면. 그리고 약혼식을 하잖아요. 근데 부자 베트남 사람을 만나려면 매일 만날 것이고 매일 식사를 할 거예요. 이거 이틀 만에 알아낼 수 있어요. 베트남 남자면. 그러면 결혼 못 해요. 그렇죠? 이도 못 집어넣는 집안이면 부자하고 결혼 못 합니다. 그래서 왁구가 조금 괜찮지만 무언가 하자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왁구가 괜찮지만 들여다보면 이가 하나 썩었거나 아니면 치열이 좋지 않거나. 자, 얼굴이 이뻐도요, 치열이 좋지 않으면 베트남 부자하고도 결혼 못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여성 같으면 교정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어머니가, 아버지가 교정을 시켜줘. 근데 그럴 돈이 없어. 교정을 시켜줄 돈도 없어. 눈, 코, 입 너무 이뻐. 근데 이가 치열이 안 좋아. 그러면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 못 해요, 부자하고. 물론 베트남에서도 인기는 많겠죠. 치열 안 좋은 친구들 많으니까, 원래. 시골에서는 인기가 많겠지만 베트남 부자하고 결혼할 수 있겠느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치열이 안 좋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분하고 약혼을 해서 우리가 우리 돈으로 교정을 시켜줘야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오케, 그 다음에 호치민, 특히 호치민 쪽에 가라오케, 그 다음에 많아 있어요. 거기서도 지원해요. 노래방 친구들도 지원을 해요, 마담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좀 까칠하게 잘 보면서 걸러내야겠죠. 물론 신의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어리다 보니까 티가 납니다. 뭔가 그 찜찜함이 느껴져요. 이게 뭐지? 이 알 수 없는 이 이물감 또는 알 수 없는 그 부조리함. 그러니까 부조리함이 아니지.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 알 수 없는 부적합함, 그 자연스럽지 않음, 뭔가 좀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질문들을 하고 하는 행동들 보고 또 저는 손도 보고 저는 손금도 보고 관상도 보고 하는데 전문적이진 않아요. 근데 좀 뭔가 그 깨름직함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게 신의 영역은 아니니까 100%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조금 눈을 이렇게 눈을 얇게 뜨고 한번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제 아내 실제로 이가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해줘야 돼요. 저도 한 1, 200은 깨질 것 같아요. 이거 임플란트 넣어줘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 친구가 아무리 이뻐도 이거 이 이빨 해서 안 넣으면은 부자 베트남 남자 못 만나요. 그렇게 백마탄 남편은 옛날에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드라마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도 현실에서는 웬만큼 이뻐도 현실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냥 데리고 놀다가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자들, 아니면 그런 여자들도 있겠네요. 이뻐. 근데 이제 베트남 부자 만났겠죠. 잘 만났다가 베트남 남자랑 이제 부모님이 어린 마음에 갔더니 부모님이 무슨 니네 집 얼마 사니 집은 있니 이런 소리 듣고 이제 헤어진 거야. 엄마가 그러니까 남자친구 엄마가 하도 뜯어 말려가지고 남자친구가 미안해, 너랑은 결혼 못할 것 같아, 우리 헤어져. 그럼 이제 국제결혼 시장에 나올 수도 있겠죠. 백마탄 시장은 드라마에나 있는 거구나. 백마탄 왕자는 드라마에나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이쁜 신부들도 이제 국제결혼으로 올 확률이 있죠. 완벽한 왓슨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성 중에 진짜 완벽한 여성이라면 거기 베트남 부자랑 결혼해요. 그리고 베트남 부자 남자친구 엄마 아빠 그는 똑같아요. 이쁜 여자보다는 좀 못생겨도 똘똘하고 배운 친구 좋아해요. 대학교 정도 나오고. 우리나라도
이쁜 여자들이 부잣집으로 시집 가는 거 아니에요. 수준 맞춰서 가요. 이쁘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웬만큼 이쁘면 모를까. 그냥 우리 눈에 와, 이 정도면 이쁜 거 아닌가? 야, 이쁘다. 요 정도면 수준 맞춰서 가요. 조금 남들보다 더 좋은 데는 가겠지만 부자? 아, 부자랑 결혼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외모만 갖고는. 대답은 충분히 된 것 같아요. 자, 베트남어 저 조금 합니다. 조금. 사기 안 당할 정도로만 하고 있고 조금 더 노력하고 있어요. 동강님 대답 드렸고, 와스님은 그리고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지금 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틱톡 한남 같은 경우도 몇이나 되겠어요. 한번 냉정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틱톡 한남이 저는 뭔지 몰랐는데 지금 이제 알았어요. 막 존나게 돈 잘 쓰고 이쁘면 배달 음식에 근선물에 옷 선물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한남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이런 왓슨님 이런 틱톡 한남이 우리나라의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저도 저렇게 못해요. 저럴 돈이 어딨어. 존나게 돈 잘 쓰고 배달 음식에 금선물에 옷 선물에 이렇게 할 돈이 없어요 제가.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반인이 몇이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 연봉 예를 들어서 5천이야. 그러면 적은 거 아니잖아요. 연봉 5천에 저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연봉 5천이 우리나라에서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얘기라니까요, 이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도 맞지 않는 얘기. 저는 실무를 하잖아요, 실무를. 저희 신랑님도 평균 연봉이 얼만데,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라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남자가 몇이나 되겠냐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할 텐데. 우리 같은 경우는 20만원 이상 선물할 때도 저한테 알리게 돼 있어요. 일단 평균 연봉으로 봤을 때 틱톡 한남처럼 할 수 있는 분도 많지 않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처럼 번 걸 다 쓰는 신랑이라 그래도 우리 구조에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상적인 업체들은 다 선물하면 어느 정도 비싼 선물을 하면 정상적인 업체, 불법 업체 말고요. 저뿐만 아니라 그 막 비싼 선물 하게 되면은 뭐라고 해요. 기숙사에서 왜냐하면 한 명이 그렇게 물을 흘려버리면 기숙사 전체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기숙사를 갖고 있는 업체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틱톡 한남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너무 없고 그 다음에 벌면 다 쓸 수 없게 만들죠 구조가. 정상적인 업체를 만나면 못 쓰게 해요 돈 그렇게 많이. 들리기에는 왓슨님도 어디서 듣고서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스스로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 국제결혼 하실 수도 있고 지금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SNS를 보면 걱정이 많고 겁이 들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나빠 보여요. 근데 실제로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지금 왓슨님은 내가 봤을 때 10명 중 1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 분 있어요. 베트남에. 여자 있습니다. 가라에도 있고, 길거리에도 있어요. 있지만, 그건 10명 중 1명. 그렇게 당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베트남 교민사회에서도 와이프한테, 그때 아시잖아요. 사업하고 와이프 이름으로 해서 했는데, 와이프가 다 홀라당, 다 뺏고, 남편, 알거지 만들고, 그거 아시죠? 그 내용. 호치민 한인사회 근데 그거 호치민에 지금 호치민에 거주하고 있는 한배 부부 있잖아요. 그 몇 명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분 중에 1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극악무도한 경우는 제가 봤을 때 10,000명 중에 1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한토리님 하상 맞선 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프로필 여성을 몇만 프로필 여성은 신랑님이 보고 싶은 만큼 보죠. 계속 드려요. 계속 드려요. 계속 드리고 화상한다고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상 한번 해보고 이분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보고 프로필 또 보고 거기서 또 화상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프로필 또 보고, 또 화상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천천히. 몇 명을 보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명만 있으면 되지만 그런 과정을 좀 너무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얼마 전에 저희 신랑님 한 명 또 저기 해지했어요. 해약했어요. 성격이 너무 급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신랑님은 그냥 현장 맞선해서 급조 맞선으로 가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화상 맞선이라는 것은 신랑님도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고 신부님도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름은. 나름은. 근데 그거를 막 조급하게 내일 안에 시부를 결정해서 다다음 주에 출발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화상을 뭐하러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신 프로필 전해드리면 거기서 마음에 드는 여성하고 화상해보고, 화상했더니 별로다 그럼 또 프로필 받고, 또 화상해보고, 또 별로다 그럼 프로필 받고 해보고, 돈 추가되는 거 없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알고는 있고 예방은 하지만 그렇게 그렇죠. 나쁜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결혼은 기본적으로 즐거운 거예요. 즐거우려고 결혼하지, 불안과 의심을 불식시키는, 하나씩 제거해가는 게 결혼의 과정이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한 여성을 만나서 행복한데 혹시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 돌다리를 두들겨 보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고자 마음먹어서 한 여성을 매달아 놓고 먼지 날 때까지 때리는 게 아니에요. 먼지 안 나? 이래도 먼지 안 나?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과 의심을 기본적으로 내재한 상태에서 그것을 지워나가는 게 결혼의 과정이 아니에요. 결혼은 내가 한 여성이라는 그 여성이 웃는 모습이 너무 순수해 보여.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아. 그런 식으로 딱 어떤 여성이 골라졌을 때 너무나 기쁨에 흥분되고 즐거움에 들떠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즐거운 결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고 즐거운 결혼. 그럼 업체를 왜 통하느냐? 업체는 냉정하게 그래도 그나마 신의 영역은 아니지만 돌다리를 두드려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돌다리를 두드려주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제 머리를 못 깎아요. 그래서 저도 임 실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는 내 머리를 못 깎겠다. 도저히 나도 내 머리를 못 깎겠으니 네가 나한테 옆에서 계속 일을 배웠지 않냐. 네가 내 역할을 좀 해줘라. 물론 솔직히 제가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임 실장이 아직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의 20% 30%도 안 되죠. 그렇지만 제 머리를 못 깎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20% 정도만 지금 깎아주고 있어요, 임 실장이. 그래서 업체를 선택하는 거지. 결혼은 매우 즐겁고 매우 행복한 시작이며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보수적인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신랑 신부님 중에도 엄청 보수적인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분은 그래서 이건 누구라고 전혀 모를 테니까 심지어 처녀예요. 보수적이에요. 근데 국제결혼은 이런 시스템이라는 걸 알고 와요. 이런 시스템을 알고 각오를 하고 왔는데 모험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모험을 하면서 위자료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겠죠. 마담이 설명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모험을 하는 거예요. 신랑들도 모험을 하는 거고. 처녀라고 보수적인 거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신부님 중에 처녀 솔직히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라고 퍼센트를 얘기하면 안 되지. 퍼센트를 얘기할 뻔했어요. 자, 있어요. 그렇지만 국제결혼의 특성을 알고 왔기 때문에 보수적이라고 해서 관행을 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베트남 남자를 만난다면, 그리고요 국제결혼을 하는 모든 여성, 아무리 개방된 여자들도요 국제결혼이라는 그런 관행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웬만한 베트남 남자를 만났을 때 시골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골 기준. 시골에서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합방 안 해요. 이거는 100명 중 90명이 그렇습니다. 90%라는 얘기죠. 지금 도시랑 자꾸 헷갈리셔. 그러니까 왓슨님의 말은 도시랑 시골 얘기했다, 도시 얘기했다가 또 나쁜 사람만 얘기했다가 10명 중에 1명 있는 사람 얘기했다가 지금도 내일도 미국 사시는 분하고 미팅 있어요.
이분은 저도 조금 아까부터 이상하다 싶었는데, 술 드셨어요? 마스님? 아, 술 드셨으면, 자중하세요. 여기는 주사를 부리는 데가 아니에요. 예.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왜 제가 술 드셨냐고 여쭤봤냐면, 말이 많은 건 괜찮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거 많은 건 알겠는데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드는 거는 맞네요. 술 드셨네요. 예. 조금 자중해 주세요. 그냥 뭐랄까 술 먹고 자기가 아는 내용들을 그냥 막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내용을 쭉 그냥 열거하는 느낌이야.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결혼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사정이 있어서 결혼 도중 중단하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법적인 거 아무것도 없음.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음. 이게 뭔 말일까요? 테리 보스맨님. 오늘 제가 말한 것 중에 정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어떤 한 여성을 화상으로 만났든, 현지에 가서 만났든, 딱 봤는데, 이 여성을 너무 알고 싶어. 또, 이 여성 정도면 내가 막 얼굴이 이쁘진 않지만, 이 여성 정도의 말하는 태도, 또 눈빛, 그리고 나를 아껴주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면, 그런 거는 한번 너무 기분 좋고 들떠서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행복한 거고요. 아주 행복한 가정이고, 제가 국제 결혼 업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한국 여자를 만나든, 미국 여자를 만나든, 러시아 여자를 만나든, 베트남 여자를 만나든, 의심할 것이 아니라 아주 기분 좋은 과정이고, 시작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제가 제 머리를 못 깎는 것처럼, 신라님들도 그런 여성을 만났는데, 어떻게 마음에 그렇게 드는데, 그 여성을 자로 재고, 뭐 이렇게 못이 있는지, 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업체가 필요한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업체가 그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업체를 잘 구하셔야 될 거고요. 그런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어쨌건 업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업체를 잘 골라라는 것도 중요한 말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결혼은 의심을 하는 게, 자기가 의심한 것을 지워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무 기쁘고 신나는 행복한 그런 과정에서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거예요. 돌다리를 두드려 보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돌다리를 누가 두드려 줄 수 있느냐? 본인이 해도 되고요. 업체한테 맡겨도 되는 거예요. 원래 저 껍슬이에요. 자, 테리 보스맨님 지금 안녕하세요. 파토를 냈는데 혼인신고를 하거나 그런 걸 한 적은 없습니다. 같은 위력을 100만 원 엄청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댓글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자신의 사정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정으로 자신이 어떤 사정으로 파토를 냈다. 그러니까 이게 위자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위자료라는 거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신부가 합방은 어떻게 됐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합방했는지. 자, 신부가 위자료에 대한 구조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위자료는 말 그대로 법적이고 아닌 거를 떠나서 신부가 지금 업체의 거의 90% 넘는 업체는 위자료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계약서를 기반하여 신랑에게 일방적으로 받게끔 돼 있어요. 뭐 얼마면 얼마,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놓고 받고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거를 하냐면 어차피 해지를 하면 신랑이랑 이제 안 볼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볼 사이니까 위자료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두 번째로 업체는 그럼 왜 받느냐? 그렇게 안 볼 사이니까 다 그냥 사기꾼도 아니고 양아치니까 받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업체는 신부가 위자료를 안 주면 너네 꽁안에 신고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신랑이 잘못한 게 맞다. 이게 신부가 이렇게 얘기했지. 신랑이 잘못한 거지 맞지 않냐. 우리 위자료 있는 거 알고 있다. 신랑이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돈 내놔라 위자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줘? 그러면 공안에 신고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는 이제 신랑한테 계약서에 적혀 있으니 줘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폐해들이 많죠. 이제 신랑들은 어차피 떠날 사람이니까 주고 줘버리고 끝내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먹고 떨어져라 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그게 진짜 신부가 원했던 건지, 신부가 요구한 게 맞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신부한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업체가 중간에서 슈킹이라 그러죠. 슈킹을 한 건 후킹인가? 후킹을 한 건 아닌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신랑들이. 그러니까 업체들은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위자료를 받은 다음에 자기가 후킹을 하죠. 근데 후킹을 하고 났더니 신부가 달래. 그럼 주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가는 게 거의 90%가 넘어요. 업체가. 근데 저는 여기 실시간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물론 재진행 파원 다 없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3자 대면을 합니다. 3자 대면. 신부 줌으로 물론 저 임실장도 들어오겠죠. 줌으로 통역. 그다음에 신랑이 아이씨 됐다고 당신 믿을 테니까 알아서 해결하라.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저 통역 신부 신랑까지 줌으로 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 신부가 원하는 게 무언지를 정확하게 신랑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랑한테 얘기를 하는 거를 계속 통역을 해주는 과정에서 신부에게 위자료를 주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 또는 그 다음이겠지만 영수증을 받아요. 저는 신부에게 그 영수증을 받아서 신랑에게 줍니다. 물론 작년에 그럴 일이 없었겠죠. 재진행 0% 파원 0%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업체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는 16명 계시는데 국제결혼을 이미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단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줌으로 사자 대면을 해가지고 그래서 위자료는 있어요. 위자료는 정상적으로 가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악용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 그런지 알겠죠? 근데 이제 지금 테리 버스님의 자기 사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정이 업체나 신부가 봤을 때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신랑님이 뭐 얘기하실 필요도 없겠죠. 뭐 안 믿으면 위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개뻥치지 말아라. 그 신부가 만약에 진짜라면 테디 보스맨님은 나쁜 새끼겠죠. 그 나쁜 새끼 나랑 이렇게 해놓고서는 지금 배째는 거 아니냐. 그래놓고서는 이유라고 지금 되는 게 그거냐. 그걸 어떻게 믿냐. 업체한테 이렇게 압박을 넣으면 업체는 위자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업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성이 납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까? 증명을 했어요? 증명을 할 수 있는 사정이구나. 그러면 위자료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은 봐주는데. 근데 그게 진짜, 아니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여자가 끝까지, 그 테리 보스맨님 그것도 정말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거를 납득한다 한들 여자가, 그건 그거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여자가, 다 말했고 울었고, 근데 아무튼 그거는 지금 여기 마스님이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듯이 10명 중에 1명의 그런 것처럼 반대도 있어요. 10명 중에 1명은 다 납득해놓고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건 주려고 한다. 100만 원이라면 제 생각에 신랑님의 그 생각도 중요해요. 그게 100만 원이 정말 큰 돈이죠. 저한테도 엄청 큰 돈이에요. 2달치 월급 정도 되잖아요. 우리는 100만 원을 좀 벌려고 마음 먹으면 그래도 뭐 한 달에 300 정도
번다고 치면은 그런 신랑님 같은 경우는 그 세후로 한 그래도 한 200, 6, 70은 나오지 않나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랬을 때 그거는 우리는 벌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랬을 때 내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거지. 미안한 건 미안한 게 맞잖아요. 나 같으면 미안할 것 같아. 내가 지금 내 신부랑 내가 정말 증명할 수 있는 사안으로 명백하게 증명을 해서 내가 신부는 지금 한국에 나만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만 믿고 공부하면서 한국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납득할 만한 사정인 건 알겠어. 근데 헤어지재. 신부가 얘기를 설사 안 했더라도 만약에 업체가 내가 100만 원 받아 줄 테니까 그냥 잊어라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신부가 울며 겨자 먹기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100만 원이 뭐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100만 원 주신다니 뭐 잘 받고 그냥 제가 잊어야죠. 어떻게 해요. 저도 뭐 들어보니 그 말이 맞네요. 라고 했다면 100만 원은 저는 줄 것 같아요. 저도 줄 것 같아. 근데 이제 업체가 진짜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뭐 영수증은 조작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러니까 신부 계좌번호 알지 않아요? 신부 계좌로 보내면 되지 않냐고 하고 신부 계좌로 줘요. 신부한테 미안한 거지 업체한테 미안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부한테 100만 원 보냈으면 그거 이체 기록이 있으니까 업체한테도 이렇게 보냈다고 스크린샷 찍어서 보내주고 만약에 내가 위자료를 줄 거라면 나는 신부한테 바로 쏘겠다. 물론 신부한테 싸도 업체가 진짜 양아치 개새끼면 신부한테 또 뺏어요. 기가 막힌 동네입니다 여기가. 신부한테 위자료 직접 줘도 야 내가 중간에서 했으니까 너 50 먹고 50은 나한테 내놔 이러면 또 뺏어가요. 또 기숙사 사장 계좌로 보내요. 나 저게 제일 싫어. 난 저 사장 계좌로 보내는 거 너무 싫어. 물론 업체가 사장 계좌로 보냈다고 슈킹한다는 게 아닌데 왜 신부 용돈을 자기들이 받아서 주냐고. 나 이해할 수가 없어. 난 이해할 수 없어. 진짜 그건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정책을 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신부한테 생활비를 왜 자기네들이 받아서 주냐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주면 되지. 아니 신부가 안 받았다고 배를 어떻게 째냐고. 계좌 이체한 기록이 있는데 문제가 뭘까? 업체가 중간에서 받아서 주는 이유가 뭐냐? 업체가 중간에서 받아서 주는 이유. 신부가 받았는데 안 받았다 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럴 일은 없고 뭐야? 뭐 반반씩 논아주나? 다 써버릴까봐?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사장 계좌를 줄까? 아무튼 저는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왜 사장 계좌로 받아서 있더라니까요. 사장이 신랑들 돈을 다 받아 용돈을 신부 생활비를 그러고 나서 신부한테 주더라고. 그럼 나는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 그건 이유를 모르겠어요. 있어요. 그런 업체들 꽤 많아요. 여전히 많아요. 자기가 신랑한테 돈을 받아서 주는. 근데 이게 사장 입장에서는 좋다고만 볼 수는 없거든. 왜냐면 신랑이 주고 이틀 뒤에 환율이 변동되면 괜히 찜찜하다고 내 돈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굳이 나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뭐 이틀 뒤에 환율이 올라오면 또 기분 좋고 그렇게 뭐 푼돈이니까 그거 생각 안 한다고. 아니 신부가 10명이면은 한 달에 신부가 10명만 돼서 40만 원씩 하면은 400만 원인데 1년이면 4,800만 원이구만. 적은 돈이 아니죠. 내 통장으로 4,800만 원이 1년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굳이 왜 일괄적으로 주면서 업체 사장이 신불랑한테 받아서 주는 형상을 취하면서 신부들이 자기 말을 잘 듣게 하는 효과는 있겠다. 그 효과는 있을 수 있겠네. 뭐 A 신부, B 신부, C 신부, D 신부 뭐 이러면서 신랑이 줬지만 내가 받아서 주는 형상을 취하기 때문에 신부들이
좀 말을 잘 듣고 통제에 따르는 역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그거 아니어도 말 잘 들어요. 한국 가고 싶은 신부들이 정상적인 신부라면 한국 가고 싶은데 무슨 말을 안 들어.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엄청 불안해하고, 막 떨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실수하면 어떡하나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머리 빠지고 막 그러는데. 아, 예, 저희는 신랑님들이 신부님에게 직접 입금해요. 직접 입금해야죠. 직접 입금해야, 아니, 그래야 남편 말을 더 잘 듣지. 뭐, 업체 말 잘 들어도 좋지만, 결론적으로 신랑에게 고마워. 아니, 봐봐. 업체가 받아서 주면은, 난 이럴 것 같아. 업체가 받아서 주면, 업체가 A 신부, 자, 봉투 이렇게, A 신부, B 신부, C 신부 이렇게 준 다음에, 자, 오늘, 신랑들한테 전화 또는 문자로 반드시 고맙다는 인사하세요. 시켜서 하잖아. 시켜서 하잖아. 나는 이거보다 신랑이 딱 쐈어. 돈을 딱, 우리 산들 집사님 말처럼 센트비로 쐈어. 그러면 신부가 딱 확인이 되잖아요. 베트남도 그 문자 떠요. 그러면, 오빠 고마워. 이렇게 바로 보내잖아. 그 오빠를 좋아해야 되잖아. 오빠를 좋아해야지. 오빠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생활비 를 통장으로 딱 쏴줬어. 띠링 올려서 봤더니 생활비가 입금됐어.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오빠 고마워요. 이거 보내잖아.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고 고마워하겠어. 직접 보내야지. 플러스님, 그거는 업체마다 달라요. 결혼 총비용은 업체마다 달라요. 우리는 2천 안 들죠. 저희 업체는 2천 안 들어요. 근데 놀러 가는 것까지 하면 그거는 뭐 태국으로 놀러 가시는 신랑님도 있는데, 태국으로 막 놀러 다니고 그러면 2천으로 힘들죠. 센트비 좋아요. 저도 센트비. 근데 신부들 중에 의외로 기화 안 하는 신부들도 많아요. 늦게 하는 거겠죠. 뭐 아직은 고민하는 거겠죠. 의외로 많아요. 그 유튜버나 SNS에 또 나오듯이 무슨 뭐 귀화만 뭐 어떤 귀화를 목적으로 그냥 막 사기치는 느낌으로 막 귀화하면 도망오고, 귀화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이중국적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니까, 현실은. 처갓집 초청은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죠. 좋죠. 와서 돈 벌고 가면 그거 진짜 많아요. 큰 돈이에요. 정말 큰 돈이죠. 집 짓고, 땅은 있을 테니까 집 짓고, 그 다음에 가게 동네에 가게 하나 차리고, 논 좀 사고, 1억이면 다 해요. 집 짓고, 그 다음에 논 좀 사고, 그 다음에 가게 하나 빌리고, 스크롤로 하고 보고 있거든요. 남편 경제력은 중요해요. 그건 선사시대로 가도 사냥 능력이에요. 사냥 능력. 중요하죠. 사냥 능력이에요. 신석기 시대로 가도 사냥 능력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력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경제력이 갈등이 심화될 정도의 경제력이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베트남 여자이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는 건 아니에요. 의외로 그냥 맞춰 삽니다. 대신에 돈이 부족하니까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남편이 자기가 부족한 거를 인정하고 더 벌든가, 아니면은 그 인정하면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지랄하면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이 해요. 똑같이. 저는 거기 써있지만 국제결혼의 장점을 알고 있어요. 유튜브에 제목이 있잖아요. 저는 국제결혼의 장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신랑님이라고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 뭐 이거야. 지금도 미국도 니그로 하잖아요. 흑인들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유튜브 같은 거 제가 알고리즘 떠서 보면은 여자한테 행패 부리는 남자들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미국에서. 여전히 그런 남자가 있는 반면에 그거를 옆에서 당신 그러지 마십시오.
왜 여자한테 그럽니까? 라고 하면서 무력으로도 제압해주는 그런 영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어렸을 때도 저한테 니네 아빠 배 뚱뚱하게 이렇게 놀리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너네 집 가서 밥 먹자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고,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살게 해야겠죠? 왓슨 크리스님은 아무래도 잘라야 되겠는데? 이게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좋은 얘기도 좀 하고 나쁜 얘기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무슨 여기가 무슨 우울증 또 쏟아내는 데도 아니고 온통 나쁜 얘기만 하니까 이거를 제가 계속 읽어야 되잖아. 유튜버의 숙명인가? 이거 봐, 도망갔다 그러고, 다 나쁜 얘기야. 다 나쁜 예시고, 나쁜 예시지만, 슬프고, 걱정되고, 자기가 나쁜 놈이었다 그러고, 색안경. 그러니까 온통 한 문장마다 대부분이 연쇄적으로 터진다고 그러고, 문장마다 나쁜 얘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아무리 제가 유튜버로서 이거를 감내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저도 이제는 조금 거북스러워요. 술 드셨으면 조금 오늘은 자중하시고, 잘 좀 같이 갑시다. 조금 저도 약간 거북스럽습니다. 왓스님. 이렇게 온통 나쁜 얘기야. 무슨, 저는 의견이나 이런 걸 막지 않아요. 저는 신랑님이 저한테 상담할 때도 의구심이 나는 점, 의심이 가는 점, 나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나한테 다 물어봐라. 그러면 내가 내 의견을 말해주면서 풀릴 수 있다면 풀어드리겠다. 안 풀린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고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공이 있어요. 나쁜 얘기에 대한 내공이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상담할 때도 온통 나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럼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왓슨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나쁜 정도의 생각을 하면 여기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국제결혼을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신다면 도대체 이 실시간 유튜브에 왜 들어가 계시냐는 거예요. 국제결혼에 관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아예 잘 생각해 보시고, 왓슨님 오늘 술 드셨다고 하니까 이해는 해드리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술 먹은 사람한테, 저는 술 먹은 사람한테 이렇게 그래 술 먹었으니까 오케이 이러지 않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술 먹으면 진심이 나온다고 국제결혼을 이렇게 나쁘게 보시는 분이 왜 국제결혼 쪽에서 움직이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배신을 당했거나 정말로 꼴도 보기 싫으면 그쪽 보고 오줌도 안 싸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인데.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구심이 나는 점, 그리고 의심이 가는 점, 나쁜 거, 저한테 물어보라고 제가 실시간을 킨 거예요. 막 좋은 얘기만 하면서, 좋은 얘기만 하면서, 국제결혼 하세요. 국제결혼은 좋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국제결혼 이러려고 실시간을 방송을 킨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말하는 게 전부 맞지는 않지만, 제가 말하는 게 전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제 의견을 조금이라도 얘기를 드리면서 이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신랑님들이 좀 더 냉정하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그런 유튜브나 그런 SNS에서 저렇게 왓슨 크리스님처럼 잘못된 맞지만 편협한 한쪽의 이야기만을 듣고 빠지실까봐, 매몰될까봐 제가 실시간 영상을 켜고, 자신있게 실시간 영상을 켜고,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니, 나한테 의심이 가거나, 의구심이 가는, 그리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불안한 점,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얘기는 하셔도 됩니다. 나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울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사기당하고 온 얘기도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상승원이 맞습니다. 네, 상승원이에요. 국제결혼은 베트남 입장에서 봤을 땐 상승원이 맞아요. 국제결혼을 하는 순간 약혼식 때부터
이 국제결혼이 많이 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신고당할까봐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특히나 우리 건터에 톤록같이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는 다 알아요. 공안도 다 알고 그냥 거기는 구청 직원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잔치예요, 잔치. 그래서 톤록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약혼식을 해보면 좀 더 화려해요. 좀 더 화려하고 대대적입니다. 동네 잔치예요. 동네 잔치예요. 그렇지만 이런 국제결혼이 활성화되지 않는 지역을 가면 조금 소극적이에요.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해요. 그런 반면에 톤록 같은 경우는 아주 못 사는 집안이었어도 부러워합니다. 아, 이제 저 집은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은 끝났네 라고. 옆집에서 이제는 그 집을 막 무시 못해요. 딸이 한국으로 또는 중국, 대만으로 국제결혼을 한 순간 아무도 무시하지 않아요. 이제 맨날 무시당하던 내 아빠가 이제는 무시당하지 않아요. 신랑들 가스라이팅 하는 그 업체를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저기 조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좀 무섭습니다. 막 신랑이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꺼지라고 하고 택시비도 안 주고 택시도 안 잡아줘요. 그냥 가래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옆에 있는 신랑들은 내 신부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 신랑은 나 신부 불만은 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내 신부는 나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나머지 3명이라면 2명 괜찮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2-3명씩 진행을 해요. 저는 무조건 한 명이고요. 거긴 2-3명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신랑 한 명이 막 불만을 해. 그럼 그 사람 꺼지라고 하고, 2명이 남잖아요. 이 2명은 신부가 마음에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신랑들은 오히려 그 업체 사장한테 더 쫄죠.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 신부님 이뻐요? 일단 제 신부에 대한 그 자랑을 하자면 착합니다. 단점을 얘기하자면, 외모적으로는 코가 조금 낮죠. 근데 제가 코가 낮기 때문에 불만 없고요. 똥배가 좀 나왔어요, 많이. 그러나, 뭐, 괜찮아요, 저는 똥배도. 이가 하나 없는데, 이건 제가 치료해 줄 생각이에요, 한국 오면. 그리고, 머리는 좀 좋아요. 장점, 머리는 좀 좋다. 근데 단점, 공부머리가 없어요. 이거는 영원히 안 보도록 박제하겠습니다. 자, 불법업체 북부 많죠. 북부에 불법업체 진짜 많습니다. 진짜 하이퐁은 정말로 잘하셔야 돼요.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곳에는 좋은 여성도 많은 반면에 불법업체도 정말 많아요. 하이퐁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이퐁을 하지 마라. 아니, 하이퐁은 국결에 거의 그런 뭐라 그래. 시초에 시초. 그러니까 거기서 안 할 이유는 없어요. 하이퐁에서. 근데 그만큼 불법 업체도 많고 안 좋은 여성도 많이 껴 있으니까 그만큼 냉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이퐁은. 북부 남부 그런 거 없어요. 신앙님들, 제가 여기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북부 남부 그런 거 없어요.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전라도 사람, 부산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장은 있잖아요. 근데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있잖아요.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근데 가보면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싸가지 없는 사람은 싸가지 없고 착한 사람은 착해요. 북부 남부가 어디 있어요. 사람 사는 동네에. 10명 중에, 자 봅시다. 자, 북부를 갔더니 10명 중에, 그래, 북부가 더 착하다고 칩시다. 남부보다. 자, 그러면 북부를 가면 북부 여자 사람들이 좀 착하더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몇 명일 것 같아요? 그게 착한 사람이 몇 명일 것 같냐고. 10명 중에 6명이겠죠. 나머지 4명은 나빠요. 그러면 6명이 그래 착해. 그러면 남부로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착한 사람이 4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못된 사람이 6명이겠죠.
아, 2명 차이에요, 2명 차이.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한 명. 여기 신랑님들 진짜 명심하세요, 명심. 내가 만나는 사람은 북부를 가든 남부를 가든 한 명이에요, 한 명. 내가 사업을 해요, 사업을.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만약에 필요해. 내가 사업을 하면 직원을 한 100명을 쓸 생각이에요. 근데 내 직업 특성상 정직한 사람이 많아야 돼. 그러면 아까 또 예를 들었죠. 북부가 착한 사람이 많다 칩시다. 그럼 북부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100명은 확률에 이걸 뭐라 그래? 수렴하니까. 직원이 100명 정도가 되면 확률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럴 거면 북부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아요. 착한 사람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신랑님들 명심하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한 명. 그럼 북부 남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도 자꾸 북부 남부 상담 전화 오면 북부가 어떻고 남부가 없어요. 없어. 북부 남부는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한 명. 내가 사업을 할 때 통계에 수렴하는 거예요. 100명. 내가 사업을 해. 직원을 100명 정도 써야 돼. 그러면 통계에 수렴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는 북부 남부 그때 따지세요. 자, 북부 남부는 진짜 따지지 마세요. 진짜 북부 남부는 따지지 마세요. 북부 쪽 업체라고 위험하고 그러지 않아요. 준리니 북부 쪽 업체라고 나쁘고 그런 거 없어요. 북부에도 사기꾼이 있고요. 정상적으로 하는 분도 있어요. 남쪽에도 사기꾼이 있고요. 정상적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잘 고르시면 돼요. 북부 가도 캄보디아인처럼 생긴 사람 많아요. 북부에 가도. 캄보디아 무시하는 발언 아닙니다. 그냥 생김새를 말한 겁니다. 그리고 뭐 인기가 시들고 말고 뭐 중요한가요?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할 것이고 또 라오스 갈 사람은 라오스 갈 거고 라오스 갔다가 또 베트남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베트남으로 왔다가 라오스 갈 수도 있는 거고 국제 결혼이 없어지지는 않죠. 미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호주로 가는 러시아도 있고 그잖아요. 우즈베키스탄도 있잖아요. 국제 결혼은 안 없어져요. 뭐 인기 뭐 중요해요. 어차피 저는 다들 이제 저 실시간 방송을 많이 들어보신 분이나 제 유튜브나 본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어차피 한 번에 한 명밖에 진행을 안 해요. 그래서 한 달에 아무리 많이 해도 3명이에요. 인기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저랑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해도 물리적으로 3명밖에 못 해요. 막 진짜 죽을 똥 싸면서 피똥 싸면서 쥐어짜면 4명까지는 할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아우 4명 못해요. 힘들어갖고 몸 다 망가져요. 3명만 해도 얼마나 몸이 망가지는데요. 왜냐면 신랑들 신부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는 노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신경 쓰고 어디서 뭔가 내가 뭐 지금 놓친 게 있지 않나? 약혼식 전날엔 잠을 못 자요. 내가 지금 이 사람 인생에 약혼을 시키는데 내가 놓친 게 있지 않나? 내가 분명히 놓친 게 있을 거야. 이러면서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3명을 진행하면 3주잖아요. 그것만 해도 힘들어 뒤져요. 그래갖고 저번에도 우리 신랑님들은 알아요. 내가 3주 연속 하면서 3번째 했던 분은 나보고 얼굴이 왜 그러냐 그랬어요. 왜 이렇게 아파 보이냐고. 신경을 계속 쓰니까 스트레스 받고. 3명 한다고. 맞아요. 힘들어서 한 번에 한 명밖에 진행을 안 하니까. 그러면 5박 6일 하면은 일주일 가잖아요. 그럼 하루 쉬고 다음 신랑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3명이에요. 저는 무조건 한 번에 한 명 직접 동행이니까 모든 일정 제가 동행이니까 3명. 그러니까 인기가 많아져 봐야 저랑 소용이 없어. 상관이 없어요. 인기 많아지면 뭐해. 더 못 받는데 막 누구처럼 2명 3명 데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럼 그냥 너 시집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시집을 가는데 베트남 남자한테 갈래? 한국 남자한테 갈래? 베트남 남자한테 갔을 때는 이러이러하고 20살이고 한국 남자한테 가면 이러이러하고 한데 그럼 40대야 20대고 40대야 어디로 갈래? 라고 했을 때 엄마 나는 그래도 나이 비슷한 남자랑 결혼하려 하면 그 베트남 결혼을 하는 거고요. 나는 엄마 말대로 베트남 남자들 일도 안 하고 술 먹고 때리고 그러니까 나는 한국 갈래요 하면 한국 결혼하는 거예요. 또 돈이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돈이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국제결혼에 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베트남 시골은, 베트남 시골이 발달하려면 지금, 야, 까마오 시골이 발달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릴까요? 호치민이 태국 방콕처럼 되는 데는 10년 만에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호치민이 10년 만에 천지개벽하면서 방콕처럼 될 수는 있어요. 그래 100번 양보해서 호치민이 방콕처럼 되는데 10년 안에 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가능한 밑그림이에요. 그렇지만 까마오 시골이 국제결혼을 안 할 정도로 발달을 한다. 10년 안에는 불가능합니다. 이 왓스님은 지금 주무시게 할게요. 오늘은 이분은 좀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나쁜 얘기야. 안 하지 말라 그래도. 무슨 나이 먹고 결혼하면 어린 여자 찾고 싶어서 베트남 여자랑 결혼을 합니까? 아무리 술을 먹었어도 적당히 하는 수준으로 하라니까. 꼭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 무슨 결국 나이 먹고 결혼하면 어린 여자 찾고 싶어서 베트남 여자랑 결혼합니까? 어린 여자가 좋은 건 맞지만 그런 말이 어딨어요. 주무세요 이제. 뭐 이렇게 웃어요. 주방한다는. 이유는 많죠. 어린 여자가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말을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어린 여자 찾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남자가 어리고 이쁜 여자 찾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 하나도 안 해요. 그렇지만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는 저처럼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할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다가 저렇게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저 추방 처음 해봐요. 추방 처음 해봐요. 추방이 된 것 같진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자동 숨기게 된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신부가 어려서 좋아요. 예. 얼마나 좋은데요. 일단 얼굴에 주름이 없어. 내가 한국에서 여자를 만나려면요, 일단 웃을 때도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아니 자글자글은 너무 심했나? 여자분 없죠 지금? 저 지금 보고 계신 분이 여자분 없죠? 있다면 죄송합니다. 어쨌건 일단 피부가 탱탱해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나쁘게 보면 철이 없지만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어린 분들 만나라고 해요. 그렇다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돼요. 25살. 아무리 많이 나도 저는 25살 이내에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어리고 이쁜 건 장점입니다. 맞아요. 어린 신부가 정말 좋아요. 2세가 일단 건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7년 된 형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자는 밭이 좋아야 된다. 그게 옛날 분이죠. 7년 대신 오래된 커플이니까 옛날 분이긴 하지만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우리 의사 친구가 얘기해 준 게 있는데, 그 의사들 차트에 영어로 막 적잖아요. 우리 못 알아보는 글씨체로. 영어라도 못 읽어요. 글씨체가 이상해서. 거기에 적는 게 30이 넘으면 노산이라고 적는데요. 영어로. 노산. 이렇게. 신부 차트에. 그러니까 의학적 나이로는 30이 넘으면 노산인 거예요. 노산. 맞아요. 어리기 때문에 외모보다 귀엽고 외모보다 이뻐요. 실제 외모보다 이쁩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20살 차이 나는 여성을 만나고 20살 차이 나는 여성과 같이 다니면 솔직히 그거는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베트남이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오케이 한 거잖아요. 결혼이야. 그리고 애인처럼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부부야, 부부. 그냥 본인이 창피해서 손잡고 한국에 와서 괜히 남들이 본다고 혼자 지레짐작 생각하고 혼자 눈치 보면서 못 다니는 거지. 부부야, 부부. 연애하는 게 아니라 무슨 원조 교제가 아니라 부부예요, 부부. 내 와이프가 20살 차이나 그만큼 좋은 게 어딨어.
내 와이프가 원조 교제가 아니에요. 와이프야, 와이프. 법적으로도 와이프고, 실제 생활도 와이프예요. 이 친구들이 어리다고, 뭐, 달리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되면은, 바로 동급이에요, 여자들이. 여자들 마인드는요, 남편이 동급이에요. 결혼하자마자. 남편들만 자기가 꼰대다 보니까 어리게 보는 거야. 어리게 보면서 잔소리하고. 아니에요. 자신있게 손잡고, 부부니까. 원조교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명심하셔야 돼. 원조교제가 아니야. 자신있게 손잡고, 커피숍도 가고. 그리고, 주변에서 원조교제로 의심할 것 같죠? 신부랑 자신있게 말을 하세요, 서로. 그럼 대화를 해. 그러면 누가 봐도 외국인인 걸 알아. 아, 베트남 사람이구나. 그러면 신경 안 써요. 정신병자들 몇 명 제외하고는 신부가 베트남 사람인 걸 아는 순간, 그냥, 야, 저게 원조교제야, 뭐야? 저게 지금 남자는 내가 봤을 때 40, 50대인데 여자는 20대야. 막 이렇게 보다가도 둘이서 자신있게 그러니까 대화를 하라고. 그러면 신부가 어눌한 한국말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트남이구나. 하고 딱 이렇게 고개 돌려버린다니까? 신경 안 써요. 남 일 그렇게 관심 없어. 사람들. 국제결혼 하는 거, 그런 거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더 당당하게 손잡고, 더 당당하게 대화를 하면, 주변에서, 베트남 사람이구나 하고서는 국밥집 사장님도 물어봐요. 아이고, 이쁘게 생겼네 하면서, 어디서 왔어? 이런단 말이에요. 국밥집 아줌마도. 국밥집 사장님도. 말을 안 하고 꿍 해. 그냥 혼자 남자가 꿍 해. 밥만 먹어. 그냥 말하지 말고 밥이나 먹읍시다. 그리고 밥만 먹어. 그러면 원조교제처럼 보이는 거야. 그럼 주변에서도 이렇게 곁눈질로 계속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 근데 당당하게 오늘은 뭐 했어요? 그러면 아내는 오늘 뭐 했습니까? 라고 하면은 다 남편이 그 말만 해도 알아먹어. 저기 국제부 결혼했구나. 그러면 사장님도 지나가다가 아이고 색시가 이쁘네 이러고 가고 그래요. 시장 같은 경우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러려고 내가 실시간 방송을 키는 거라고. 아니, 제 말 들으세요. 어차피 어린 신부랑 결혼하면 둘이 놀기도 바빠. 밤에도 힘들고 낮에 회사 가야 되고 주말에 그 이쁜 신부, 어리고 이쁜 신부랑 놀러 가고 싶어서 안 놀러 가겠어요? 또 나한테 잘해. 그럼 더 좋잖아. 나한테 잘해. 오빠 그러면서 밥은 못 해주지만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도 잘 못해. 베트남 사람이라 그런지 좀 집안도 더러워. 근데 오빠 하면서 오빠 왔어요. 퇴근하면 오빠만 기다렸어요. 뭐 이러면서 앵기고. 그럼 둘이 놀기 바쁘지. 사람들이 인식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 인식 생각할 때쯤 되면 애가 둘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인식을 생각할 정도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질 때쯤이 되면 애가 한둘이 생겼고, 세네 살이야. 그러면, 그때는 인식 생각 안 해도 돼요. 다 알아, 주변에서. 주변에서 국제결혼한 것도 다 알고, 베트남 사람인 것도 다 알아요. 그 국제결혼 인식 생각할 필요가 없죠. 초반엔 둘이서 집에서 나가지도 않아. 놀기 바빠가지고 물고 빨고 뭐 집값까지 왜 나가겠어요. 남의 뭐 인식을 못 알아해. 남의 인식을. 매매원이라고 하는 사람 걸릴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놀 시간이 없어. 결혼하면 신부 오면 내가 봤을 때 1년은 무조건 신혼이잖아요. 어린 신부를 만나면, 어리고 이쁘신 신부가 엄청 이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리니까 이쁘다는 얘기예요. 어린 신부를 만나면 신혼은 무조건 1년이야. 1년 이상이에요. 둘이서 집에서 물고 빨기도 바빠. 매매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걸을 시간도 없어. 그냥 혼자 국제결혼 하기 전에 국제결혼도 해보지 않고 그냥 집안에 앉아가지고 아직은
국제 결혼은 하고 싶은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하고 SNS에서 저렇게 말하고 뉴스에서 이런 말 나오고 도망갔다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 또 고민되고 또 1개월 지나가고 이젠 또 나이가 문제인데 이러면서 또 1년 지나가면 잠깐만 내 나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러면서 또 늦어지고 이러니까 그러지. 둘이서 결혼해서 사는데 매매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거를 시간이 없다니까. 또 그 특유의 체력이 나. 데이트 코스 자체가 다르죠. 지치지를 않습니다. 저도 계속 매번 진행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 신랑님들은 이제 보여요. 이분이 이제 곧 가겠구나. 뭐 예를 들면 뭐 3박 정도 3일 정도 지나고 신랑님의 그 눈빛을 보면 이 신랑님은 곧 가겠구나. 호텔로 빨리 보내드려야겠다. 이렇게 느낌이 바로 온다면 우리 신부님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아요. 절대 지치지 않아요. 아니 심지어 내가 신랑님들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신부님 눈빛에서는 자주 느껴지는 게 있어요. 왜 벌써 호텔을 가지? 신랑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죽어나가고 나는 알죠. 나는 알죠. 나도 동 나이 때니까 나도 죽어나가고 있거든. 지금 힘들어 뒤지겠거든. 근데 이제 일정을 브리핑할 거 아니에요. 신부한테. 자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녁 먹고 자 호텔로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통역해 주세요. 딱 하잖아요. 그럼 통역을 신부가 듣고 잠깐만 왜 자라 그러지? 왜 벌써 자라 그러지? 이런 눈빛을 자주 느껴요. 근데 우리 신랑님과 나는 이미 죽어 있어요. 이미 죽어 있다고.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왜 벌써 자라 그러지? 지금 잘 때가 아닌데. 잘 시간도 아니고 나는 아직 팽팽한데 말면서. 그러니까 흡사 이런 느낌이지. 오빠 벌써 끝이야? 뭐 이런 느낌이죠. 나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신부님은 아직 멀었구나. 지금 더 원하는 게 많구나. 뭐 예를 들면 또 좋은 것도 좀 예를 들면 맥주 먹는 신부님들은 많지 않지만 우리 기준으론 맥주 한 잔도 더 먹을 수 있고 아직 좀 더 이렇게 남편하고 거리도 걷고 싶고 그렇구나. 저 신랑은 지금 신랑이랑 나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쵸. 국내 결혼은 요새 더 망가졌어요. 저는 한국 결혼은 진짜 제가 이 업을 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늘이 맹세하고, 이 업을 해서가 아니라, 진짜 한국 결혼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20대끼리 만나는 건 좋아요. 30대, 남자 30대, 여자 20대 좋아요. 난 여기까지라고 봐요. 난 여기까지. 여자 30초까지 그래, 오케이. 여자 30초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여자가 30중을 넘어가면 나는 한국 결혼은 진짜 하면 안 된다고 봐. 그건 확률도 아니야. 통계도 아니야. 그냥 아니야. 확률에 근거하지도 않고 통계에 근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30중이 넘어가면 나는 한국 결혼은, 여자가 30중이 넘어가면 한국 결혼은 NO.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동강님 인성이 너무 좋으시네요는 혹시 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르겠네. 맞아요. 집은 있어요. 차는 있어요. 차는 뭐예요? 연봉은 답이 없죠. 여자가 30중이 넘어가면 무조건 뒤도 보지 말고 도망가라. 마무리 줘야겠네요. 자, 10분 뒤에 오늘 많은 얘기를 해드렸어요. 물론 제 얘기가 100% 맞진 않아요. 저도 틀린 말 많이 하고 모르는 거 많아요. 그렇지만 진심을 다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생각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누군가와
화상 통화를 할 예정이라. 농담이고요. 할 거는 할 건데 그것 때문에 그만하는 건 아니고 좀 힘들어요. 아직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고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요번 주 일요일날 편집 영상 올리고 다음 주에 실시간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 오케이, 안녕.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음에 봬요.